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학별 정시에서 활용하는 수능 지표가 각기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했었죠. 올해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수능 반영 지표 중에서 변환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요 대학의 탐구 변환 점수는요, 영역별, 계열별로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은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별로 변환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고려대는 인문계,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모집 단위 계열별로 변환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서강대는 수학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서강대는 수학 가형, 그 다음에 탐구 응시자의 변환표준 점수, 또 수학 나와 탐구 응시자의 변환표준 점수를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탐구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수학 가형을 선택했는지 나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서강대에서는 변환표준 점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양대는요, 계열별 탐구 영역에 변환표준 점수를 적용하는데요. 인문상경 계열은 사회,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직업탐구까지, 자연계열은 과학, 직업탐구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중앙대도 역시나 계열별로 탐구 영역에 변환표준 점수를 적용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변환표준 점수들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그 해에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 변환표준 점수 체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어야 할 정시 용어 중에서 변환표준 점수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확인을 해봤고, 또 이런 내용들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보셨는데요. 가산점이나 가중치라는 말도 이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시 성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가중치, 가산점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활용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은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특정 영역이나 과목에 부여하는 점수예요. 플러스 알파 점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가형의 가중치 10%, 가산점 10%를 반영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대학에서는 내가 수학의 표준 점수가 12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대학에 지원했을 때는 플러스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가형을 응시했고 표준 점수 120점, 그러면 환산하면 12점을 더해서 132점이라는 점수로 환산이 돼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 가형의 점수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두는 그런 대학에 응시했을 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또 가중치라는 것은요, 수능 영역별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이렇게 탐구 영역, 영역이 다 있잖아요. 이 영역별로 특정 비중을 달리 두는, 그러니까는 영역별 비중을 달리 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중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의 가중치가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학과 탐구 시험을 좀 잘 봤다라고 했을 때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강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서강대가 아까 조금 복잡한 계산식이었는데 서강대 예를 들어 보면 서강대는 이제 수능 90%에 내신 10%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비율, 즉 가중치를 우리가 보면은요, 국어가 34.4%, 수학이 46.9%, 탐구가 18.7%. 그래서 사실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꽤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발표된 2021학년도 변경안을 보면 이 가중치도 약간은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20학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표준 점수 10%가 가산이 되는 방식으로 점수를 이제 산출을 해요. 즉 수학 가를 봤으면 거기에 10%를 더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데 수학 가형을 응시하고 내가 서강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10% 가산점이 더 붙으니까 사실은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서강대 응시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서강대랑 비슷한 이제 학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성대, 서강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성균관대 정시에서는 영역별 가중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균관대 역시 서강대랑 마찬가지로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영어는 등급 활용, 탐구는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서강대는 90% 수능, 10% 내신이었던 반면에 성균관대는 수능 100% 전형이에요. 그리고 영역별 가중치가 인문계와 자연계가 좀 달라요. 인문계는 국어가 40%, 그리고 수학이 40%, 영어는 가산하는 방식, 그리고 탐구는 20%. 자연계열은요, 국어가 25%, 수학은 40%, 영어는 가산 방식, 과학이 3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수학은 사실은 동일하게 40%지만 인문계냐 자연계냐에 따라서 국어의 반영 비중, 또 탐구의 반영 비중이 다르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한 학생의 사례로 우리가 이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점수예요. 즉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가 123점,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1등급, 탐구가 백분위가 73%, 80%인 학생의 성적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서강대, 성균관대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환산을 해봤더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617.56점이 나왔고요. 성균관대 계산식으로 하면 717.948, 거의 100점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런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수능 성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서강대식으로 넣느냐, 성대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환산 점수의 차이는 100점까지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능 딱 보고 수능 몇 등급으로 저 1.5등급, 저 2.5등급, 저 수능 3등급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 정시 같은 경우도 수능 등급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표준 점수, 백분위, 그 다음에 표준 변환 점수로 활용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 성적이 나오면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잘 받느냐 이거를 먼저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대학이 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슷한 대학선들이 있을 때 그 대학들의 반영 영역 가중치 또는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으로 환산해 봤을 때 내가 어떤 대학에 조금 더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같은 군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 학과선이라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 학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표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시 양명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서 말의 속도가 좀 느려졌죠?